2019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예비고사가 수학 교론론 강의 시간에 분석법을 이용했다고 합시다. 자, 분석법을 이용하여 직각의 3등 분선의 작도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수학적 발견술인 분석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 지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근거를 대라고 했고, 그리고 작도 문제 해결 교육에서 분석법을 사용하는 의의를 바로 스캠프가 제시한 도구적 이해, 그리고 관계적 이해 관점으로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 분석법이라는 것은 뭐고, 분석법의 의의는 뭔지, 그리고 한계점은 뭔지 생각을 해보고 스캠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분석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주어진 게 있고 우리가 구하려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하려고 했던 것을 이미 구했다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미 구하려고 한 것을 가정하고 그로부터 유도되는 명제를 따라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까지 도달하는 게 분석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거꾸로 풀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법의 의의가 뭘까요? 자, 왜 이렇게 거꾸로 푸는 방법을 사용할까요? 자, 왜냐면 이렇게 주어진 데에서 구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증명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풀이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분석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구하려는 거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이 증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캠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스캠프는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 말고도 되게 많은 것을 말했죠. 자, 스캠프. 자, 스캠프는 뭐로 말했냐? 바로 스키마식 학습법도 말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델타 모델도 나오고, 그리고 2차 개념과 1차 개념, 그리고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 자, 이렇게 다양한 개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에 대해서만 보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적 이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왜 그런지 모르고 왜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냥 도구적으로 풀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암기한 게 바로 도구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적 이해는 뭔가요?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절차를 모두 연역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관계적 이해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도구적 이해는 장점이 뭐가 있나요? 자,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 결과가 되게 빠르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너무 어려운 개념들은 이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도구적으로 이해해서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게 있죠.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나중에 금방 까먹게 되고 이걸 이용하여서 다른 개념에 적용시킬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관계적 이해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동기부여가 되고 관계적 이해로 배운 것은 추후에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더 오래 지속이 가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나요? 자, 일부 너무 어려운 개념은 도구적 이해가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분석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스필프가 제시한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봅시다. 직각 XOY의 3등 분선을 작도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해결 과정을 볼게요. 자, 우선 직각 XOY의 3등 분선이 그림 1과 같이 작도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분석법이 뭐였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구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구하려는 것을 가정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보면 3등 분선을 작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형은 직각을 3등분하는 두 반직선 위에 두 점임을 알 수가 있겠죠. 직각의 3등분하면 한 각의 크기가 30이니까 그림 2와 같이 이 부분과 같이 삼각형 AOC와 그리고 DOB가 한 각의 크기가 30이 되니까 그림 2와 같이 이거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두 점은 CD를 작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CD를 이렇게 작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토대로 작도하는 결차를 정리하면 자, 요렇게 되겠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작도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서 구하려는 것을 이미 구하려고 가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절차를 정리한 것, 이 부분이 바로 주어진 것이겠죠. 이 부분을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법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법을 이용하는 의의를 스캠프가 제시한 분석법의 의의예요. 지금 중요한 게 그냥 스캠프 저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분석법의 의의를 스캠프의 관점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분석법을 이해한 이 도구적 이해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도구적 이해 관점에서는 이 작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절차에 대한 파악한 것을 정리하였죠.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것을 왜 이루어지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 정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작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스캠프의 도구적 이해 관점에서의 이 문제 해결 과정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분석법의 의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계적 이해 관점에서 봐야겠죠. 자, 관계적 이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작도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돼야 되는지 지금 분석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과정으로 작도하면 되는지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스캠프의 관계적 이해로 이 분석법을 파악한 게 되겠습니다.